자, 빨리 할게요. 거기 세령아 문 좀 닫아줄래? 자, 보겠습니다. 짧은 대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다 찾았나? 거기 6페이지. 못 찾은 사람 다 찾았어? 자, 갈게요. 자, 1번 제목 뭐야? 블루베리 잼 팔아. 그거지. 블루베리 잼 팔아. 자, 내용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우리 이거 분명히 내신 교재에서 했었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자, 그거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거 하고 있어, 나영아. 프린트 효과. Wow, I like this blueberry jam. Where did you buy it? 어디서 샀냐? I made it myself. 자, 그 myself 동그라미. 그 myself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Really?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jam I've ever had. 자, 이거 선생님은 어법적으로 better than 뒤에 any other jam을 되게 강조했었는데 태경이 내반도 그렇고 재빈 내반도 그렇고 이거를 거의 언급을 안 했어요. You should sell it.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의 잼이다 이 소리인데 너 이거 팔아야 돼. Do you think people would want to buy this? 사람들이 이걸 사고 싶어 할까? Of course, 당연하지. I promise I'll be your first customer. 자,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그 밑에 블루베리 그림 나와 있는 데 있죠. 자, 거기에 있는 짧은 진술들, 거기에 있는 것들이 보기 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대화에 나온 그 어떤 표현과 거의 일치하지만 그래도 색다른 표현들을 지금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This is blueberry jam the boy made.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자, 이게 윗글을 읽고 올바르게 진술한 것은 할 때 그 보기 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the girl likes it. The girl likes the blueberry jam. 자, 동그라미 3번. She tells that the boy should sell it. 동그라미 4번. She promises she will be his first customer. 자, 이런 표현들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짧은 대화가 총 8개가 있지. 그 8개가 전부 다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두 개는 집중적으로 뭔가 물어볼 수 있어, 서정아. 그지? 응? 제발 집중. 응? 제발. 자, 두 번째 거 예고 보내줘죠. 예고 보내줘. 자, 제목을 딱 띄우니까 기억이 나지. 이게 제목의 효과라는 거예요. 제목을 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Mom, I want to go to an art high school. I want to become an actor. What? I thought you were interested in science. I was, but not anymore. I want to become a movie star. Are you sure you want to be an actor? Yes, I will learn how to act. I promise I will do my best.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용히 공부나 할 것이지 갑자기 예고 배우 한다고 헛바람 들어갖고 하니까 엄마가 황당해가지고 못 이기면서 겨우 허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밑에 있는 2번 요약한 내용 보겠습니다. The boy wants to go to an art high school to study acting.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을 쓰세요. 거기에 study acting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study acting. 그지? 자, 이것은 그 위에 보면은 예고를 가는 목적이 뭐예요? 자, 예고를 가는 목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2번 대화의 제일 아래 I will learn how to act 이겁니다. 예고를 가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연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 대놓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거기서는 뭐예요? 자기는 무비스타가 되는 길을 원한다고 했잖아. 그런 상황에서 예고 가는 게 당연하지만 예고를 왜 가? 연기를 배우러 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학원을 보내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예고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e wants to become a movie star. 자, 동그라미 2번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 He promises his mother he will
자, he promised 다음에 his mother이죠. his mother 바로 그게 뭐다? 간접 목적어예요. 그의 엄마에게 약속했습니다. 뭐를? 그 he will 앞에 that이 생략이 됐죠. he will 앞에 that이 생략이 됐습니다. 즉 그가 연기를 배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promise라는 동사 사실 사형식으로 잘 안 쓰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썼어요. 이런 걸 디테일하게 봐야 합니다. 오케이? 보면은 한번 보고 나중에 접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접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질문을 봐야 합니다. 너네야 이걸 보면 그냥 대충 넘기겠지만 선생님들이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야 매일 눈으로 보지. 아, 얘네들이 이런 패턴을 못 봤기 때문에 요건 좀 낯설겠다. 그걸 파내는 거예요.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매 눈으로 봐야 된다고. 알겠어? 권성주의. 응? 매 눈이 돼야 돼.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거 제목 뭐였냐? 고기 덜 익어서 돈 안 내도 된가? 잠깐만. 이거 좀 길어가지고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져. 자, 잠깐만. 뭐 알아서 보고 잠깐만. 헐. 나영이 내 책 가져갔다. 왜냐고? 그거 지금요. 그 저기 나영이랑 같은 반이 있니? 저기 내일 몇 반이지? 11반에 11반에 지원이 있네. 지원이. 내일 그 책을 내가 꼭 가져오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걸 지원이 편으로 좀 택배 좀 보내라고 얘기 좀 해줘. 자, 제목 고기 덜 익어서 돈 안 받으면. 자, 고기 덜 익어서 돈 안 받으면인데 자,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조용히 해. 덜 익어서 그러네. 고기 덜 익어서 돈 안 받는다고 거지야. 자,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Are you enjoying your meal? 자, 맛있습니까? Well, the bread was good and the salad was fresh. 빵은 좋고 샐러드는 신선하고. How about your steak? 스테이크 어때요? 자, honestly. 자, 2반에서는 honestly 위에다가 이거를 적어주셨네. frankly라는 표현을 적어주셨네. frankly. 그러니까 하나만 적고 honestly 솔직히 얘기해서. 자, I'm not satisfied with the steak. 나 스테이크 별로예요. It's too rare for me. 너무 덜 익었어. I'm sorry. 죄송. Would you like me to bring you another one? 자,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온다? 단어 스크램블 순서별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거기는 일단은 혼돈스러운 would와 like가 있어요. 여러분들 would like to를 붙여서 쓰면 익숙해. 그런데 그 would like를 이용해서 오형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이게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뭐를 어디에 넣어야 되고 이걸 잘 모릅니다. Would you like me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bring이라는 동사가 여기서는 사형식으로 쓰였어요. bring 뒤에 you가 뭐예요? 사람이죠. 너에게 또 다른 one은 뭐예요? 여기 one은 앞에 나온 스테이크죠. 스테이크와 종류는 같지만 대상은 동일하지 않을 때 one을 씁니다. 너한테 스테이크 하나 새로 갖다 주기를 원합니까? 자, 그거 어순 배열 기억하고. 여기서 외우고 쓰기를 못하네. 자, that's okay. 괜찮습니다. I need to be going. 나 가야 됩니다. Let me just have the check, please. 자, 이런 표현도 기억해 두세요. 거기 밑줄 쳐놨네. 2반에서 밑줄 쳐놨네. Let me just have the check. 계산할게요. 자, let me just have the check. 이거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요? 여기를 빵꾸를 뚫어. 그리고 나서 보기 5문장이 나와. 오케이? 물론 외우면 쉽지만 계산할게요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I'm really sorry. 겁나 죄송합니다. You want. 자, 이거 don't have to가 아니에요. will not have to예요. will not have to.
You will not have to pay for the steak. 스테이크를 값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실 겁니다. Okay, thanks.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거 별표 쳐놨네 여기에서. I promise 끊고요. We will provide you with a better experience next time you visit. 자, next time 앞에 끊으세요. 거기에 provide A with B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해석을 하면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꼭 사형식 같은데 이거는 엄밀히 얘기해서 사형식 문장이 아닙니다. provide A with B 이 패턴을 반드시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건 사형식이 아닙니다. 자, 밑에 있는, 자, 위에 있는 지문을 읽었다 치고, 자, 아래에 있는 요약문 잘 봐야 돼요. 요약문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의 보기 소스로 완전 좋은 소스들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동그라미 1번. The woman had a meal at a restaurant. 즉, 이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그런 걸 이야기했죠. 당연히 음식이 주문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레스토랑트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the bread was good and the salad was fresh.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자, however 동그라미 쳐두고요. 하지만 자, the steak was so. 자, 이거 오타예요. 리어가 아니고 레어죠. 혹시 이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나? 리어. 수능 단어에 많이 나오는 리어. 리어는 백이에요. 뒤쪽을 보면은 그 자동차 있지.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차 뒤쪽에 그 램프들 있죠. 백라이트하고 그 브레이크 등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를 리어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랬을 때 리어 포인트가 되게 이쁘다, 뭐 어떻게 잘 처리되었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거기서는. So rare that she was not satisfied with it. 스테이크가 너무 덜 익어서 그녀가 만족 못했다. 자, 이렇게 밑에 진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The man tried to bring the woman another steak. 스테이크 동그라미. 자, 그리고 4번. She just wanted to have the check. 자, 거기에도 4번 쓰세요. 두 개, 하나의 문장이지만 쪼개서 봅니다.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5번. The man was so sorry for the inconvenience that he said she wouldn't have to pay for the steak. 자, 이런 문장이 예시 문장으로 나옵니다. 보기 글로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 프린트를 꼼꼼하게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프린트는 사실 제2의 교과서예요. 보면 프린트를 교과서가 중요하고 프린트가 덜 중요한 것 같은데 반대예요. 내가 봤을 때는 프린트가 교과서보다 오히려 훨씬 중요합니다. 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한정되어 있어. 그런데 프린트가 있음으로 해서 그 교과서의 내용을 한 두세 배로 뻥튀기 시키면서 확대 재생산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는 꼼꼼하게 얼마나 꼼꼼하게 보느냐에 달려있어요. 꼼꼼하게 보면서 그거를 얼마나 반복 숙달하느냐.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마지막 몇 번 문장이냐? 5번이냐 6번이냐? 6번. He also promised that he would provide the woman with a better experience next time. 자, 이런 문장도 위에 있는 문장하고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봐두고 시험을 문제를 보는 게 좋습니다. 조성은 떠들거나 쳐자거나.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연결하는 것 쉬운 내용이니까 일단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리딩 워크숍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어법이에요. 자, 거기에 10페이지. 자, 10페이지 어법이고. 자, 관계 부사에 대해서 좀 문법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문법 설명하면 대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관심을 있게 내가 바로 자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 볼게요. 요 내용 가지고 설명 딱 10분 그리고 나서 자, 시험 준비해놨어. 오케이. 자 오케이. 그거 틀리면 찍어서 집에 보내겠습니다. 오케이. 틀린 사람만 보낼게 집에. 엄마 핸드폰 번호 다 하니까. 망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 자거나 떠들거나. 진짜. 자, this is the house. 자, 좀 간단해. 자, 이런 문장이 있지. 그죠? 그리고 I was born in the house. 자, 잘 들어. 바로 시험 볼 거예요. 스팟으로 바로 시험 볼 거니까. 자, 봅니다.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지? 자,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려면은 써먹는 게 뭐라 그랬지? 접속사죠. 맞지? 맞잖아. 응? 조나단 is tall. 조나단 is handsome. 별개의 문장인데 연결. 조나단 is tall. 마침표. 조나단 is handsome. 연결해보라. 조나단 이제 뭘? 후 뭐라고? 앤 tall 뭐라고? 앤드 풀이 뭐야? 앤드 알았어. 자, 봐봐.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역시 and입니다. 자, 여기에 and. 자, 요 and를 쓰면 요렇게 두 문장이 하나가 되죠. 맞지? 자, 그런데 영어의 특징 앞에 나온 말을 한 번 더 쓰는 걸 겁나게 싫어해요. 영어 쓰는 인간들은 앞에 똑같은 말이 나왔는데 그걸 또 하라고? 장난하니? 이 정도가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박서정이 역시 핸드폰은 2교시로 커졌어야겠어. 자, this is the 아니 여보 보는 게 아니고 자, this is the house and 이 두 개의 문장에서 공통 같은 게 뭐지? 잘 읽으면 곱게 잡았어. 털면서 자고 있어. 모르겠어? 그래. 이거하고 요게 같잖아. 맞지? 자, 두 문장에 공통 요소가 있어. 그래서 앞에 나온 거를 또 한 번 쓰는 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여기에 있는 and하고 여기에 있는 the house를 한 단어로 줄여버리는 말을 만들어냈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관계 대명사라는 거야. 여기에 and하고 the house를 결합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which I was born in 이렇게 문장을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보기 안 좋은 게 있어. 뭐가 보기 안 좋냐? 마지막에 전치사 in이 있거든. 자, in을 원래 전치사는 혼자 있는 거 싫어해요. 왜? 원래 전치사라는 것이 원래 항상 짝꿍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해. 왜? in, the room이죠. 그러면 in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얘 남친이 가줘야 돼. 이렇게 세트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in은 너무 외롭게 보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in을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다가 요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This is the house which I was born in.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was born.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치사하고 관계 대명사가 합쳐져서 여기에 요거를 wher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알겠지? 시험 볼게요. 시험 볼게요. 영어 단어랑 같은 말을 공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자, 덮어. 그러니까 덮어. 자, 좀 전에 한 거 있지. 좀 전에 한 그거를 (99번) 푸세요. 99번. 자, 99번 풀어봐. 빨리. 99번 풀어봐. 프린트 덮어. 빨리. 프린트 덮어. 베끼지 마. 베끼다가 걸리면 오늘 남깁니다. 자, 일어나. 빨리 하세요. 빨리 해봐. 어? 뭐라고? 이거 하나만 해. 예? 99번만 해. 빨리 해봐. 자, 좀 전에 설명을 해줬어요. 과연 몇 명이나 할까 보죠. 처자니까 못했지. 네. 쌤 뭐? 때문에. 왜? 내가 왜? 쌤 때문에 못 어? 잘했어. 맞았어. 멈추. 요 일치를 한 다음에 보시면 돼. 소설은? 응? 핸드폰은 너 때문에 핸드폰은 주로 누가 좀 자주 몰래 방금병은 습법이 좀 야구를 자주 보고 자 거기 뒤에 자 다시 이 프린트를 꺼내세요. 다시 아까 그 프린트를 한번 확인하세요. 열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자 다시 한번 쓸게. 자, this is the house. 거기 들어. 그리고 I was born in the house. 자, 잘 봅니다.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요령. 첫째, 공통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 그 확인을 하면 분명히 얘하고 공통 요소가 있을 거야. 그리고 관계 부사로 연결이 되려면 절대적인 요건. 두 번째 공통 요소 앞에 전치사가 있어야지 관계 부사를 써먹을 수가 있어. 다시 두 번째 공통 요소 앞에 전치사가 보여야지 문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공통 요소 앞에 있는 전치사하고 두 번째 공통 요소까지 쌓아 가지고 요거를 이게 장소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where로 바꿔줘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의문사 같이 생긴 관계 부사는 얘를 바꾸는 순간 문장 앞쪽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공통 요소 뒤쪽으로 이 where I was born이 들어가요. 그러면 연결을 하면 뭐가 되겠어? This is the house where I was born. 이러한 문장이 되겠죠.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연결한 거고 관계 부사로 연결된 문장의 특징을 알려줄게요. 일단은 관계 부사는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처럼 선행하는 명사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물론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사 그 다음에 관계 부사가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 자, 완전한 문장이 뭔데?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관계대명사 관련돼서 이전에 공부를 했다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병신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건데 너네가 봤을 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눈에 들어오냐? 자, 완전한 불완전한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애매하고 예외가 많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전치사 왕따거나 그러면은 불완전한 문장이고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고 전치사 왕따 없죠. 웬만하면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면 돼요. 특히 주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은 100% 완전한 문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자,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시켜볼까? 유준우 The house where I was born 이거 한번 해석해봐. 그 집은 내가 태어난 곳이다. 그 집은 내가 태어난 곳이다? 네. 틀렸다. 이건 진짜. 자, 해석을 할 때는요 두리뭉실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문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지 대충 그게 그거지 백날 그렇게 공부해봐 그러면은 다 틀려. 왜? 어법이랑 문법은 수학과도 같은 거예요. 정확한 디테일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알려줄게. 뒤에서. 관계사 어떻게 해석합니까? 관계사는 관계 부사든 관계 대명사든 관계 선행사가 있는 관계사는 니은이라고 보세요. 니은. 그리고 영어와 우리말은 해석 순서가 반대예요. 그래서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요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우스가 뭐야? 집구석이지. I was born 해석하면 뭐다? 내가 태어났다지. 그죠? 자, 그러면 내가 태어났다 니은 집 하면 이게 뭐겠어? 내가 태어났지. 그렇지. 바보가 아니면 내가 태어난 집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태어난 집으로 해석을 넣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것이 내가 태어난 집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관계 부사도 관계 대명사랑 해석의 순서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한 거는 문법적 성질이 이 뒤에가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그 차이인데 그거는 차차 보도록 하고 자, 두 개를 연결을 했는데 자, 관계 부사를 제대로 소개를 못했습니다. 자, 관계 부사는 관계 대명사는 어떻게 쪼갰지?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쓰고 사물이면 which 썼죠.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라면 알 거예요. 서정이 억울하냐? 어? 아까 억울했어? 어? 알았어. 어? 네?
안 쳐다봤어. 자,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보는 거지만 관계 부사는 모든 대상들이 다 사물이에요. 사물이고 그 선행사가 사람 사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사가 시간이냐 장소냐 이유냐 방법이냐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선행사가. 자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 선행사는 역시 시간이니까 타임이겠지. 그러나 시간을 나타내는 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뭐 day, month 혹은 year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들은 굉장히 많죠.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 뭐가 있을까요? place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지만 장소는 모든 공간적 개념을 다 집어넣어도 되죠.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빌딩도 될 수 있고 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유를 나타낸 반면에 이 두 개는 겁나게 많아 선행사들이. 근데 얘네들은 오로지 하나씩밖에 없어. 오로지 이 세상에. 이유는 뭐야? The reason. 방법은 the way. 오로지 선행사 이거 하나씩밖에 없어. 자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는 뭐다? when.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는 where.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는 why.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 부사는 how예요. 오케이? 자 이런 건데 여기서 자 미리 얘기할게. The reason하고 why는 짝꿍이지. The way하고 how도 짝꿍이지. 그죠? 정해진 짝꿍이잖아. 정해진 짝꿍.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한 예를 들어서 한 30년 사귀었어. 남친 여친. 응? 30년 사귀었어. 사실혼 관계 아니야? 네가 살아봤어? 제 나이가 아직 30이 되지 않았는데. 역시 이미 살아보신. 자 보세요. 얘하고 얘는 너무나 뻔한 만남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선행사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중에 가장 대표인 타임이나 플레이스 같은 얘네들 둘도 너무나 뻔한 만남이에요. 자, 왜 뻔한 만남을 강조하느냐? 너무 다 뻔하다 보니까 얘네 둘은 이혼했어. 결혼 안 하는데 이혼해. 자,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느냐? 얘네 둘은 완전히 갈라섰기 때문에 두 개가 나란히 헤어졌는데 둘이 나란히 걸어가겠어? 안 걸어갑니다. 더웨이하고 하우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같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어느 정도? 두 개가 같이 나오는 순간 문장이 잘못된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갔단 말이야. 이 더웨이하고 하우는. 반면에 얘네들도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얘네들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둘이 같이 쓴다고 틀린 문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 거기 있어요. 어디 있는가 하면 이것부터 먼저 설명할게. 거기에 보면 관계부사의 생략이라고 나와 있지. 맞나요? 관계부사의 생략이라고 돼 있지. 선행사 동그라미 쳐. time, place, reason과 같이 일반적 의미의 단어일 때는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한다.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한다. 봐봐 밑에 tomorrow is the day when. the day when이잖아. 그래서 the day when인데 좀 the day가 뻔한 선행사라서 the day when을 그냥 the day만 써도 되고 when만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내일은 그가 캐나다로 돌아갈 예정인 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봐봐. The way how는 함께 쓰일 수 없다 그랬지. 왜? 아까 얘기했잖아. 헤어져서.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지겨워졌어. 그래서 둘 중에 우리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렇게 해서 헤어졌어. 그래서 the way 아니면 how 둘 중에 오로지 하나만 써야 돼요. 같이 쓰면 문장이 틀릴 정도가 된 거야. 거기는. 자,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간. 자, 관계 부사는 equal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된다. 자, 이거를 그냥 얘기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간단한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 자, 예를 들어 여기에 book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쳐자거나 장난치거나 네. 아무 말도 안 돼. 쳐 웃거나 아이고 가자. 여러분들 이 book의 품사가 뭐죠 이거? book은 명사입니다. 명사.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명사는 영어 문장에서 좀 비유를 들자면 명사들은 장군감들이야. 장군감들. 무슨 소리냐? 자,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게 조나단 방식 문장 패턴이야. 자, 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봐봐. 여기서 필수 요건들이 뭐가 있지? 문장에서. 자, 문장에서 주어하고 동사는 반드시 나와야 되지. 그럼 목적어하고 보어는 선택할 수 있나? 아닙니다.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어가 뭔가 하면 대가리뼈야. 동사가 뭔가 하면 척추뼈야. 목적어가 뭔가 하면 골반뼈야. 그리고 보어는 뭔가 하면은 다리뼈야. 팔을. 자, 물론 응? 그런데 생선이라고 생각해봐. 물고기는 골반뼈하고 다리뼈가 필요한가? 물고기는 꼬리뼈는 필요한데. 이건 문 닫아. 조용히 해. 자, 잘 들어. 중요한 개념이에요. 목적하고 보어는요. 이거는 필수 요건이고 이걸 선택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야.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물론 모든 문장에 다 들어가지만 목적하고 보어도 이 동사가 필요해 하는 경우는 얘도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척추동물이 어양, 파조, 포가 있지. 어류, 양서류, 화청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5개가 있잖아. 그런데 물고기한테 골반은 필요 없지. 그러나 사람은 이 골반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목적어하고 보어도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문장에서 핵심 성분은 이 4가지가 되는 말이에요. 명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장문감이다?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문장의 핵심 성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란 말이야. 문장에서. 그래서 명사적 용법 혹은 명사구, 명사절 이런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건 무슨 뜻이냐? 명사같이 생기지 않더라도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 딱지를 다 줘.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명사가 뭘 만났을 때 이 명사가 전치사를 만나버리면 이 명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타락해. 무슨 소리냐? 원래 이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문장의 핵심 성분에 들어갈 장군감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이 전치사를 보고 반해버렸네.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뭐로 전락을 한다? 수식어로 전락을 해버린다. 수식어로 전락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수식어로 전락을 하면은 2가지 패턴으로 수식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명사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자, 명사가 전치사를 만나는 순간 얘는 뭐가 된다? 부사 개념이 되고 형용사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전치사하고 명사가 만나면 뭐가 된다? 이게 부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 개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여기다가 적용해 볼게. 자, 여기에 전치사가 대명사를 만났어요. 대명사는 명사의 그거라고 생각하면은 전치사가 대명사를 만나면 이게 부사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변에 관계사를 딱 집어넣으면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 공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괜히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전치사가 in, on, at 요 세 개면 충분해. 이거 플러스 위치가 되는 거고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도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in, on, at으로 바꿀 수 있고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반면에 이유를 나타내는 y는요 오로지 선행사가 특이하게 for 위치예요. for 위치. 방법을 나타내는 way는 in 위치고. 자, 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 토요일 날 수업을 못 한다. 네? 토요일 날 선생님이 큰 일이 있어.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하느냐? 노는 게 아니라 명사. 내일 금요일 저쪽 월수금반 수업을 내가 찍어서 보내줄 거야. 오케이? 내가 저기 지방에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웬만하면은 6시까지 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괜히 무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수업을 못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 토요일 날 될 수 있으면 누가 보따리 싸나? 숙제 자, 잘 들어. 토요일 날은 6시부터 8시까지 집에서 동영상을 칼같이 시청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그 아웃풋을 정확하게 8시가 끝나면 나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줘. 파란색 볼펜으로 쓰고. 오케이? 내일 수업하는 모든 내용들을 파란색 볼펜으로 정리를 한 거를 저녁 8시에 나한테 보내주면 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그거를 안 한 놈은 일요일 날 할 거니까. 숙제는 75쪽부터 83쪽까지 75쪽부터 83쪽까지 대신에 요거 숙제 검사는 일요일날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일요일날 빠지지 마. 요즘은 계속 수업 개념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지지 마세요. 이건 몇 시에? 11시 11시부터 몇 시? 1시까지. 아, 그리고 조용히. 원래는 그 토요일 날 쓸 프린터를 내가 따로 뽑아줄까 했었는데 오늘 지금 너네 마지막으로 나간 그 2장짜리 있지? 그거를 챙겨놔. 그거까지 다음 시간에 칠 거니까. 알겠죠?